반갑습니다. 깨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 이야기. 제가 평소에는 이게 국내 이슈 잘 이야기하지 않죠. 국내 이슈는 잘 다루지도 않고 하는데 오늘은 이게 부산 이야기,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이야기가 좀 그래도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7월 1일 며칠 전이죠. 7월 1일 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렇게 민선 8기 부산시정 3년의 보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보고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략하게 한 줄로 하면 자기 자랑하는 자리고, 자기 자랑하고 나서 내년에 또 출마하겠다는 뜻을 비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쉽게 말해서 그 보고대 내용 중에 제가 이 기자 영상 다 볼 필요도 없고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자, 기사가 이게 유튜브로 뜨다 보니까 뭐지 하면서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가 평소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나오길래 이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은 이 보고 대여 중에 기자가 지난 3년간의 그런 부산 시정을 하면서 본인이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고 질문했는데, 그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평소에 한번 꼭 집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으로 옵니다. 백그라운드로 영상으로 한 진짜 짧게 한번 그 답변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년, 앞에 1년까지 4년 동안 가장 시장님이 그 성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자리에 여러 내용들 다 담겨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뽑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진짜 하나는 뽑기는 쉽지가 않은데, 저는 한마디로 부산이 이 수준이 지금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아까 트립어드바이저가 8개 도시 그 여행자 만족도 조사, 그걸 한번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0년 전에 부산 온 분들이 부산을 그렇게 만족하고 돌아갔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뜨뜻한 물에 손을 계속 담고 있으면 잘 모르지만,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부산의 변화를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부산 이즈 굿을 새로 구호로 만들었는데, 사실 부산. 자, 영상 다 보셨죠? 뭐냐면 이게 부산 이즈 굿입니다. 부산 이즈 굿 슬로건이죠. 슬로건. 부산이라 좋다. 부산이라 좋다가 부산 이즈 굿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죠. 오히려 부산이라 좋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부산이라 좋다. 그런데 부산에서 굿은 다르죠. 네, 부산이즈 굿. 네? 부산이라서 좋다는 것은 부산이즈 온리잖아요. 온리. 부산이라서, 부산이 아니면은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거하고 부산이즈 굿은 다르죠. 부산이 좋다는 것은. 다른 도시는 베스트가 될 수 있죠. 그런 느낌하고 더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부산이즈 베스트라든지 베스트는 하나에 가깝다는, 하나뿐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뿐이. 그 부산 이래서 좋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가깝죠. 번역도 이렇게 개판해놨고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자, 이게 제일 잘 만드는 거라고 자랑하는 걸 보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메인 로고 한번 봐주십시오. 메인 로고. 메인 로고 B를 행사하는데,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기존에 잘 쓰고 있던 다이나믹 부산 굉장히 저희 부산 시민들한테는 익숙합니다. 활동성이 이렇게 느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이나믹 부산 들어보면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다이나믹 부산. 근데 이게 부산 이즈 굿 하면서 로고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분홍색 비슷하게 이어가지고 밑에는 청색입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또 사이드 로고들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죠. 로고의 밑에 보면은 레터링 글자입니까? 텍스트 보면 부산 메트로폴리탄 시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또 보면 괜찮다, 잘했다는 느낌 말할 수도 있죠. 이게 다 생각이 다른 건데, 오늘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 로고를 봐주시고 보고 나서 다음 로고 한번 보시면 바로 뒤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봐주십시오. 자, 이 로고 어떻습니까? 시티 오브 멜버른입니다. 시티 오브 멜버른. 이 밑에 있는 레터 텍스트하고까지 이제 동시에 볼까요? 예? 부산계 로고하고 멜버른 로고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짝퉁이라는 느낌이 들죠. 둘 중에 하나는 짝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 누가 저는 짝퉁이라는 느낌이 다, 어떤 분은 이게 독창질이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짝퉁이라는 느낌이 들고,
자, 이 호주 멜버른 시티 오브 멜버른을 보면은 이게 2009년도에 만드는 겁니다. 부산시 로고는 202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한 14년, 13, 14년 후에 이제 부산 로고가 이렇게 사용된 거죠. 이게 멜버른 이게 로고 시티 오브 멜버른에 대해서 잠시 말드리면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세계적인 뭡니까 글로벌 전문 디자인 회사가 랜드 어소시에이츠라는 브랜딩 회사가 이렇게 디자인한 거라고 합니다. 목표는 21세기 글로벌한 도시 이미지를 반영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만들어서 쓴 거라고 합니다. 예산이 한 호주 달러로 24만 달러 들었다고 합니다. 디자인 철학은 다양성, 연결성, 지속 가능성, 혁신성이라 하고 당연히 멜버른의 M을 형상을 기본으로 했다고 하죠. 색상 각도 조절로 부서별 로고 파생 가능성, 이게 약간의 변화를 색깔들의 변화를 주면서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다양한 로고를 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시티 오브 멜버른 메인 로고 밑에 다양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각 부서나 용도에 따라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메인 로고 옆에 보면은 하얀색 백지 상태에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기하학적으로 특이한 아주 인상적인 로고, 사이드 로고도 멋있죠. 부산의 로고 한번 볼까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짝퉁이라는 걸 좀 느낌이 오죠. 부산에는 이게 박형준 시장은 호주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또 하나의 아이콘 이게 짝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10년이 됐습니까? 10년이 거의 다 된 거로 아는데 동안 이게 완성도 하지 않고 지금 북항 해양수산부가 옮겨오기로 할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인 북항에 거기 가보시면 부산역 바로 뒤에 오페라 하우스 짓다 말다 계속 하고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 있습니다. 그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본다가 만드는 짝퉁 오페라 하우스 완성되지 않은 거 있습니다. 골 때리죠. 물론 오페라 하우스의 책임이 박형준 시장만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오페라 하우스 가감하게 밀고 새로운 제가 그때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와 같은 곳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K컬처, 게임 이런 거잖아요. 세계적인 게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북한에 이게 만들어서 전 세계 게임 메이커를 부산이 도약하든지, 안 그러면은 요즘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K 문화, 이게 댄스 이런 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다. 그럼 부산에 그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전 세계인이 같이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게임 시설이나 이게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더욱더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오페라 하우스 지금 완성도 되지 않는 게 계속 있다는 거는 뭔가 지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지금 호주를 본따 만든 짝퉁 두 개가 지금 짝퉁 두 개가 있습니다. 짝퉁 두 개. 짝퉁 넘버 1 오페라 하우스, 짝퉁 넘버 2 이게 슬로건 로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주 멜버른 로고는 여러분들 이게 보면 이제 느낌이 오죠. 이게 호주 멜버른을 잘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역동성을.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로고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이게 문장이 어떤 거 있는데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냐. 뭔가 올드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한 거죠. 기존의 로고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도 법적으로는 공공문서에는 이러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Coat of Arms of the City of Melbourne. 멜버른 시의 이게 옷에 새겨진 이게 문장이죠. 대부분의 이게 유럽을 보면은 유럽의 전통적으로 영주가 이게 있던 영주를 옛날에는 봉건 시대에 한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영주를 대표하는 문장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호주도 보면은 이게 1843년부터 사용한 이 호주시가 1844년에 멜버른이 자치도시로서 지정된 이후부터 사용된 이게 문장이라고 합니다. 공식 문서는 법적인 인정에 사용된다고 하고요. 이게 뒤에 문장에 보시면 십자가와 왕관, 양, 배, 황소
그러니까 칸가루도 있죠. 호주를 잘 나타내는 거와 함께 멜버른을 나타내는 뭔가 함선들 뭐 온 거 뭐 이런 걸 뜻하겠죠. 특 보면 이게 와닿잖아요. 이게 문장이 제일 밑에 라틴어로 뭡니까? 그 나아가면서 힘을 얻는다. 이러한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내는 문구도 있고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법적이나 공정을 하는 데는 이 문장을 쓰고 다만 시티 오브 멜버른은 뭡니까? 이게 웹이나 간판 도시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전방위적인 시대에 맞는 홍보용으로 이 시티 오브 멜버른 로고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부산시 이게 뭡니까? 이게 부산이지 굿 이게 하고 비교해 보면은 잠깐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티 오브 멜버른은 2009년도에 랜드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부산이즈 굿 부산 뭐 메트로폴리탄 시티 이거는 로고 도입이 2022년도에 부산시가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공모전 뭐 어떤 회사가 있겠죠. 그러나 이 공모전이라는 게 실상은 뭐 부산시가 이게 찍는 거죠. 말이 공모전이지.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공모전이라는 거는 정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대단한지 정말 뭡니까 이와 같은 돈을 제대로 들여서 글로벌한 회사에게 이게 줬다면은 공정성이 확보된 회사에 줬다면은 좀 더 시대에 맞는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로고가 됐겠죠. 독창적이고 아마 이 똑같은 회사에 줬다고 하면 자기들이 만든 똑같은 뭡니까 시티 오브 멜버른과 비슷한 이게 짝퉁 로고를 만들겠습니까? 만들지 않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산이 뭡니까 부산 메트로폴리탄 시티인지 부산이지 굿이 슬로건은 부산이지 굿인데 이 뭡니까 로고를 만들기 전에 도입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부산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이나믹 부산은 2003년도에 허남지 시장이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각 지방도시 지방의 뭡니까 이 자치단체들이 이 슬로건을 만드는 것들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슬로건 만드는 것이 시마다 이렇게 슬로건이 유행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산 허남시 시장은 다이나믹 부산을 이렇게 슬로건을 도입하면서 곧 뭡니까 로고가 이게 아이콘이 이게 슬로건이자 로고인 거죠. 다이나믹 부산이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함축적이고 하나의 뭡니까 슬로건이 로고화된 괜찮은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게 오랫동안 한 20년을 사용했죠. 그래서 허남시장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이게 칭송하는 게 아니라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제가 거쳐온 부산에 살면서 느꼈던 그 큰 이슈를 보면은 2003년에서 2014년까지 3선연임을 하신 분입니다. 30년임을 하셨고 정당으로 보면 지금 뭡니까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변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소속이었고요. 업적을 보면은 센텀 시티를 개발했고 그리고 2008년도에 영화의 전당을 착공해 가지고 본인이 재직 시절에 2011년도에 영화의 전당을 뭡니까 개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퍼 있잖아요. 비퍼. 예? 부산 국제 영화제. 이 부산 국제 영화제가 처음에는 이게 남포동을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시금에 영화의 전당 해운대 쪽으로 가면서 영화의 전당을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뭡니까? 상설 개설지로 이미지의 확립에 완전히 기여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남시장 때 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2005년도에 에이펙을 유치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지금 해운대 가면은 누리마루가 상당히 인상적이잖아요. 그쪽으로 뭡니까? 동백섬으로 가면 다 누리마루에 한 번씩 다 둘러봅니다. 저도 한 번씩 둘러보는데 그거 가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에 오셨고 이 누리마루가 굉장히 이름도 뭐 이게 한국어잖아요. 예? 우리나라 말, 순수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굉장히 누리마루 인상적이죠. 또 하나는 광안대교하고 부산항대교를 허남시장 때 이게 개통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뭐 광안리 하면 전국적인 뭡니까? 부산 하면 이제는 광안리죠. 광안리. 예? 광안리가 해운대보다 뭡니까? 관광객들이 2배 이상 더 많이 오죠. 젊은이들 좀 놀고 싶다, 젊음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예, 광안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광안리. 굉장히 뭡니까 핫한 게 관광지죠. 광안리. 이 광안리에 뭡니까 광안대교, 부산항대교를 개통한 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광안리에 뭡니까 그때 광안대교를 개통할 당시에도 엄청나게 이게 반대 의견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이 그 당시에 너무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예? 이게 광안대교에 불빛이 없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지금 강할리 부산의 관광지의 그 완전히 넘버원인 강할리를 먹이 살리는 게 아이콘이 이 강한대교죠. 강한대교. 그 정도로 뭡니까 기여를 했죠. 그리고 문화도시 기반 구축에 많은 또 후원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그 당시에 이러한 많은 일들을 자기 30년이 많은 당시에 부산에 이래 굵직굵직한 이게 이벤트를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새로운 부산의 발전하는 이 도약의 이미지를 담은 다이나믹 부산은 저는 상당히 아이콘이 성공적이었고 그 성공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뀐 이후에도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걸 브랜드를 계속 써왔던 거죠. 굉장히 이미지 구축에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짝퉁 뭡니까 부산이죠. 이 뭡니까 로고 보면은 부산 메트로폴리탄 시티 뭐 이게 시티 오브 멜버른 뭐 이게 보고 나니까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 자기가 이게 시정 부산 민선 8기 시정 3년 보고대 하면서 자기가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할 때 제가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거 한번 꼭 집어야 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예? 황당하죠. 부산 시장으로서 이게 뭐 제대로 이게 하는지 가장 또 최근에 우려스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뭡니까? 이 부산의 해양수산부를 내려보내겠다고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는데 부산시장 그때 후보로서 부산시장을 만나가지고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 노골적으로 뭡니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자기 정책하고 맞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불편한 심정을 바로 드러내면서 예? 자기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죠. 부산 시민들한테 다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 자기가 부산 뭡니까 국힘 소속이든 아니든 간에 강력한 뭡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오면은 어떠한 정책으로 부산을 뭡니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은 잘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자신이 가면 대통령 해야죠. 왜 대통령한테 그걸 요구합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글로벌 허브 도시는 여러 가지로 그 자신이 박형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 뭡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법적인 허락이라든지 변경 사항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타이틀 아래 일명 뭡니까 뭔가 법적인 것을 많이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특혜가 대부분이 뭡니까 부동산과 관련됩니다. 부동산 마음대로 부산 시내에 뭡니까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법에 의해서 걸려 있던 곳을 부산 시장이 마음대로 허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죠. 안 되는 거죠.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바다 앞에 뭡니까 100층에 이르는 99층짜리 뭡니까 빌딩 마음대로 짓게 해주고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자연이라는 공공이 가져야 될 이 자연의 이 권리를 갖다가 개발을 사유화시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대로 부산시가 마음대로 허가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벌 허브 도시 법입니다. 쉽게 말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개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시장인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법에 따라서 하면 되죠. 법에 따라서 안 되는 걸 해달라고 의지 쓰는 겁니다. 예? 그래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뭡니까 되고 나서 조속히 추진하겠다 하니까 부산 시민들은 뭐 거의 절대 다수가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뭡니까 산업은행 그거 빨리 때려치우고 부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빨리 이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산 시민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뭡니까? 이런 보고 대회나 하고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내년에 반드시 그러한 의원들과 함께 구의원들 부산시장 이게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 봅니다. 심판해야 된다. 자기의 정당과 정체성과 관계없이 시민을 위해서 부산시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올바른지를 행동해야지 전혀 앞뒤 못 가리는 이런 시장은 부산시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이러한 영상을 제가 보고 기자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년에 출마 뜻을 비추기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거 꼭 찍고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이 부산 이게 이제 로고를 다이내믹 로고보다 훨씬 좋지도 않은 이 로고를 제가 좀 바꾼다고 하면은 이 박형준 시장은 영어를 좋아합니다. 영어를. 그리고 영어도 아니고 뭡니까
이 한국어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말을 섞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별 알맹이 없는 것 잘 이게 부풀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용어를 쓰기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게 뭡니까 슬로건을 바꾸고자 한다면 뭐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대끼리 부산, 대끼리 부산. 예? 우리가 좋다는 거 뭐 아주 환상적이라는 걸 부산에서 대끼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경상도 말. 그러니까 대끼리 부산 훨씬 좋지 않습니까? 대끼리 부산. 또 아니면 디비진 부산. 뭔가 우리 부산 사람들이 뭔가 확 변화가 있을 때 디비진다 하잖아요. 예? 그 디비진 부산. 예? 대끼리 부산, 디비진 부산. 이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야지. 무슨 이상한 뭡니까? 부산이지 굿. 예? 부산이지 배럴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오늘 제가 이게 박형준 시장의 민선 8기 뭐까 3년 자기 시정 보고를 한다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이러한 시정 보고를 보고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